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안 다음에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면서 야권에선 도대체 속내가 뭔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입니까? 자, 비상계엄 선포 4시간쯤 뒤인 12월 4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한덕수 총리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기자와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날의 미세한 표정까지 찾아보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당초 예상보다 내란에 깊숙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한 권한대행을 조금 더 지켜보려 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걸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수사도 한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이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해 충돌로 비치지 않을까요? 뭐 100%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가지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는 탄핵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 이거는 이해 충돌일 뿐만 아니라 이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 사건의 진상조사를 막고 책임자 처벌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 연장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 문제는 이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여야의 협의로 넘긴다든가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좀 충격입니다. 네.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이걸 거부하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거는 명백히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에 이제 탄핵을 잦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보는 시각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다른 것은 저는 뭐 정책적인 사안이나 다른 네. 것은 조금 뭐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로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가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이 국정 공백이나 혼란 이걸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그런 지금의 역할은 사실상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국회가 정치적 안정을 통해 가지고 대신인도라든지 또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동설한 민생 경제와 또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고환율 문제 이런 거에 바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발동에 대한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재에 굳이 정치적 논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 거대 제1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목 지금 임명해달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한덕수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 힘없는 사람한테 정치적 압박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가령 지금 우상호 대표도 상당히 그래도 야권에서는 합리성과 또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대의민주주의에 상당히 소중함을 늘
실천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이걸 특검을 가지고 저도 특검법을 성안해서 특검을 만들어 본 장본인입니다. 예. 특검은 한번 만들면 법안 성안해야죠. 그 법안 안에 또 담는 특검은 누가 할 거며 또 검사 몇 명 파견, 수사관 몇 명, 특검 사무실은 어디로 할 것이며 특검 수사 개시는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며 이게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달이 준비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언제 국회가 합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성언합니까? 예. 그리고 그거보다는 헌재가 지금 헌재는 헌재대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하고 수사 주체들은 올바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치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특검이 필요 없이 지금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맡겨놓자. 그러니까 대려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이 이제는 패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 추천목 헌재 재판관 빨리 임명을 해라 우리가 이건데 이거 그냥 한덕수 총리 답변 뭐 어떤 형태로도 들으면 이거 이제 이렇게 뭐 총리 탄핵하니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카드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예.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특검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의 비효율성이나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고 놓치는 그런 수사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하나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이 돼요.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지금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도 뭔가 관련돼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수사하느냐? 또 검찰도 관련돼 있다는 설이 있었어요.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내란 사건에 검찰도 일부 관련되어 있고 경찰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수사합니까?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기관들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빌미도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수사의 완성은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특검 문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고 이 수사, 내란과 관련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 처벌을 어디서 집중적으로 할 거냐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 혼선도 막고 검찰, 경찰도 연루되어 있다고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 말고 어디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내란 특검은 이건 정략적인 게 아니에요. 수사하라는 건데 수사가 뭐 수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 특별히 무슨 정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가 주도권 싸움하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을 얼마가 걸리든 특검으로 하는 데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 경찰 그 어디도 지금 이 계엄 사태로 인한 여러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또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붙이면은 이 특검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혼란, 충돌이 빚어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하는데 네. 이걸 기피하고 은폐하고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추상 같은 수사를 통해야 된다. 정말 엄정한 그게 특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특검의 가장 중요한 성은 신속한 수사인데 이걸 이미 뭐 검찰, 경찰, 공수처 하고 있는 거 특검 출범시켜가지고 야 그거 다 가져와. 그래서 다시 특검이 그 수사 자료 다 봐야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시간 지연될 겁니다. 저 정치 경험으로는. 오히려 지연이 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 국회목 임명이라든지 김건희 4차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 그건 난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런 협상을 소홀히 하고 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더군다나 이 특검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가 같이 상의하라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 처리한 거예요. 그 뻔히 알면서 다시 국회로 넘기는 건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특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거 알면서 국회에서 의논하라고 보내는 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우리가 1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통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감수할게요.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지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늦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옛날에 들컹특검도 해보셨고 저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아니하고 현직에 있는데도 특검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네. 11월에 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이 왜 안 받아요? 대통령도 받았던 특검을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가지고 싸워보겠다. 또 법정에 가서 자기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입증하겠다. 그거는 피의자로서 또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하시라고요. 왜 시간을 끄냔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시간 끌기 전략에 여당과 그리고 그 여당의 마치 하수인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용당하는 것은 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좀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한덕수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해가지고 이 수사 주체들이 수사를 갖다 대충 하고 기피하고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시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에 의한 특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12.3 그 엄중한 상황을 갖다 다 지켜본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 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란 특검을 왜 반대하냐고. 그런데 왜 반대? 이게 무슨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일 이걸 해가지고 특검이 수사가 기일이 늘어지고 지연돼 가지고 그런 걱정 때문이면 아니, 마시라고. 지금 현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잘 헌재 짜니까. 재판은 지금 현재 헌재 심리 기간은 6개월 안에 심판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예. 수사는 수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하던 그 특검이 예. 헌법재판 때문에 수사를 미루지 않았어요. 대려 지금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도대체 왜 2016년도처럼 안 하는 거냐고. 대려 2016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때는 야권에서 국정조사 하자 그래야죠. 국회 차원에서 추상 같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정조사는 지금 추진되고 있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원시 그러니까 부장이. 그런 걸 대려 지금 이 마당에 국회 정인들 불러가죠. 거기서 위정죄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딱 상황 만들어 놓고 국회가 국정조사하면 훨씬 더 이 수사 주체들이 저는 하기가 찬성입니다. 더 좋아요. 저는 국정조사를 제일 먼저 하자고 하는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 국정조사도 하고 예. 국정조사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조차 불러서 진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번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강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볼 때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뭘 하면 뭘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끌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 끌기로 의심되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오늘 출석을 안 했잖아요. 6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그리고 시간 끌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 권한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오늘 새롭게 나온 입장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큰 두 기관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혹은 할 수 없다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지 그게 결국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우상호 의원님. 100% 시간 끌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일까?
뭐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존중했던 기관은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 네.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 유권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 대법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에서도 그것은 지명할 수 있다고 이미 권위 있는 두 개의 최고 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했으면 네.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다가도 그럼 저쪽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으니 그에 따라 합시다 하는 것이 순리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내린 유권 해석을 놓고서 자꾸 단소리를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의회에서 여야간 합의해 주세요라고 넘겼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의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대1로 하기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럼 의회에서는 이미 한번 합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권한대행이 감히 국회에서 이미 합의했던 걸 다시 합의해달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런 월권을 한덕수 총리가 한단 말인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한 합의를 왜 다시 합의하라고 던지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대통령보다 더 세게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유권 해석을 한 헌법기관들이 유권 해석을 받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 저는 그걸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죠. 네. 지금 이제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뭐 부정하면서 반박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리 모순이 이제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모순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다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잠시 보류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또 탄핵하는 그 의결 정족수 요건은 총리 쉽게 말하면 의결 정족수 요건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이 된다. 네. 그런 논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왜 현재 재판관 임명 부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왜 똑바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당신 탄핵당한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오직하면은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치권에서 한쪽에서는 이거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가장 소극적인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뭐 자신이 범위를 대행으로서의 그 범위를 넘어선 뭐 그런 행사를 하면 하지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없애주십시오.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지금 4차 특검법 그리고 국회 헌재 재판관 지금 현재 임명권 이런 걸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권한 대행에게 정치적 부담을 들어주는 게 더 맞다고 여야가 봐. 타협과 협상을 해보자 예,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면 난 답이 나온다 봐요. 더군다나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네. 뭐 헌재도 그렇고 대법의 입장도 권한 대행으로서 뭐 이 부분에 임명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도 사사건건 자신들에게 협조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총리야. 일국의 대통령이 둘이 될 수는 없어.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총리의 의결 정족수로 가지고 탄핵해도 돼. 이런 식으로 급박하고 협박하는 건 맞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문제도 예.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정치인들끼리 150명이다 200명이다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헌법적 해석은 네.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나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여야가 앞으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협의해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해보자고 주장했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금은 합류하기로 했어요.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할 사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헌법재판관 문제를 왜 다시 걸어넘기냐는 거예요. 이미 한번 합의했던 것을 합의한 것이지 네. 그걸 왜 합의 안 한 거를 가정해서 다시 얘기하라고 넘기냐.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이게 정족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일단 지금 아직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한 총리의 권한대행의 탄핵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순리대로 하셔라. 총리가 순리대로 하면 탄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내란 특검이 무슨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며 이미 합의한 헌법재판관을 채우는 것이 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 대표님 이렇게 제 말씀은 네. 순리대로 하시면 민주당이 탄핵 안 합니다. 민주당도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과거의 황교안 권한대행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훨씬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문제와 이거는 뭐 되게 탄핵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헌법재판소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괜찮다는데 네.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지금 이제 의원께서도 쭉 정리를 잘 했어요. 그렇듯이 지금은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직권남용과 또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은 이미 네. 수사 주체가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밤잠 안 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또 탄핵 소추를 이미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의 시간은 이게 헌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맡겨두고 제1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도 그냥 야당입니까? 무려 170석 가진 거대 입법 권력이에요. 이 거대 입법 권력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또 내란 특검법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행정부 수반 지금 없으니까 이제 또 대행까지도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민생 경제와 이 엄동선을 나기 위한 그런 특히 이 고환율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버텨야 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대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준다면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예.